자, 프로배구 V리그가 지난 19일에 개막을 했습니다. 먼저 오해영 기자가 이번 시즌에 주목해서 볼만한 포인트들을 먼저 짚어주시죠. 이번 시즌은 뭐 그 어느 때보다 좀 전력이 많이 대동소이해졌다. 평준화가 좀 됐다. 이적생들이 굵직한 선수들이 좀 이적을 하면서 네. 평준화가 좀 됐다라는 점이 있고 남자부의 경우 7팀인데 외국인 감독이 5명, 국내 감독이 2명입니다. 네. 그래서 남자부는 이 외국인 감독들의 순위 경쟁, 거기에 이제 국내 감독들의 자존심을 지켜야 되니까 또 그런 것도 좀 더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규칙들이 좀 굵직굵직한 게 저번에도 이제 제가 살짝 언급드렸지만 뭐 그린 카드라든지 뭐 랠리 중간에 비디오 판독 요청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좀 생기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보던 V리그와는 조금은 달라질 수 있는 V리그를 이번 시즌부터 볼 수 있게 됐다라는 점을 좀 지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해원 기자가 정해온 이 세 가지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오늘 프로배구 리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적생들로 인한 전력 평준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팀들 사이의 전력 차이가 좀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네, 이 포인트는 아무래도 여자부 쪽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동안에 그러니까 전현직 대표팀에서 좋은 활약을 했던 그리고 수속팀에서도 에이스 역할을 했던 뭐 강소휘라든지 뭐 이소영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이제 새로운 유니폼을 입으면서 이 그동안 전력이 약간 중하위권에 있던 팀들이 상위권으로 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은 했다. 네. 마련은 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정작 이 선수들이 이제 코트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는 이제 앞으로 이제 기대를 하는 거고 일단 뭐 강소희 선수 같은 경우는 GS 칼텍스에서 붙잡으려고 했으나 V리그 여자부 최고 연봉을 받으면서 한국도로공사로 갔고 네. 또 이소영 선수도 정관장에서 부상 이슈가 있었음에도 좋은 활약을 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IBK에서 또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또 모셔갔고 네. 이런 이적들이 있으면서 여자부는 굉장히 전력이 평준화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직 시작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한번 순위를 간략하게 짚어보면서 현재까지 먼저 순위를 보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 팀은 의외인데? 그리고 이 팀이 여기 있어? 라는 식의 이야기가 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지금 팀당 3-4경기 정도를 치른 상황인데요. 일단 선두는 개막 3연승을 달리고 있는 흥국생명입니다. 승점 9점. 네. 그러니까 배구는 승패에 따라서 이제 승점이 나뉘는데 3세트, 4세트에서 승리를 가져오면 승점 3점을 주고 네. 풀세트 가서 이기면 승점 2점. 대신 풀세트 가서 진 팀이 승점 1점을 갖습니다. 그래서 승리가 같더라도 이제 승점이 다른 경우도 있다. 네. 2위가 이제 현대건설인데 4경기를 치렀습니다. 3승 1패인데 승점이 8점입니다. 그래서 2위. 그리고 그 밑에가 이제 정관장, IBK 기업은행, 그다음에 페퍼저축은행이 지금 현재 5위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GS칼텍스 6위, 7위 한국도로공사. 종민이 형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도로공사 왜 그래? 가 8위입니다. 아직 개막하고 3경기를 치렀는데 강소위의 한국도로공사가 3연패. 무색하네. 전력이 평준화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야 이거 순위표가 무색하네. 평준화가 하향 평준 그것도 평준화니까요. 자, 일단은 저는 이제 저희가 이제 배구 예전에 얘기할 때 늘 페퍼가 잘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김연경이 페퍼로 가자. 그래서 라스트 댄스를 페퍼에서 추자. 예? 그래서 만약 최하위 팀 시즌 내내 1승, 2승밖에 못하는 팀이 김연경을 영입해서 과연 몇 승까지 거둘 수 있나? 이것도 재밌지 않겠냐라고 그렇죠. 이제 제가 사실 농담 반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지금 일단 개막전 승리했고요. 그렇죠. 페퍼가 개막전에서 승리한 게 창단 최초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4위까지 올라왔다가 이제 지금 5위로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개막전 이기고 나머지 경기들을 지면서 네. 지금 승점 4점으로 5위입니다. 근데 경기 내용은 예전 같지 않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결과로만 볼 수 없는 페퍼의 업그레이드를 좀 볼 수 있는 게 일단 페퍼가 장소영 감독을 데려오면서 해설위원으로 있던 그러니까 객관적인 시선에서 보던 분을 감독으로 데려와서 이제 뭐가 약점이고 뭐가 강점인지를 이제
분석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팀은 일단 높이가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외국인 선수와 아시아 쿼터를 다 키 큰 선수들을 데려왔어요. 그랬는데 일단 외국인 선수를 1순위, 그러니까 둘 다 1순위로 뽑았으니까 모든 V리그 여자부의 팀들이 선망하던 선수를 데려왔어요. 근데 이제 부상 이슈 때문에 그러게요. 외국인 선수 자비치를 이제 교체할 수밖에 없는데 아시아 쿼터 장위 선수가 미들 블로커로 또 잘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이 자비치 선수를 대신해서 이제 오는 대체 외국인 선수도 키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올 시즌의 페퍼저축은이 확실한 캐릭터가 장신, 거기다가 이제 이 중앙에서 미들블로커 키 큰 선수들이 버텨주다 보니까 박정화까지 살아나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FA로 영입한 한다해가 또 리시브, 그러니까 이 수비진도 강화하고 높이를 강화하고 공격이 살아나니까 거의 뭐 승점 자판기 역할을 하던 페퍼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페퍼가 만만하지 않은데 팀다워졌습니다 이제 진짜.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기자들이 안타까워했던 게 페퍼는 팀을 꾸렸지만 다질 시간이 없었다. 이게 뭔가 팀으로서 다져져야 되는데 앞선 세 시즌은 그냥 조금 격한 표현으로 말하자면 얻어맞느라 쳐맞느라 다질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랬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박정화가 가도 안 되는구나 이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박정화가 가도 뭔가 이 서포트 해주는 팀이 조직이 안 되다 보니까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대표팀 에이스인데 박정화가 이제는 그러면 고추를 다져서 그렇죠. 뿌리기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단순히 시즌 막판에 뭐 1승, 2승 해서 순위 경쟁하는 팀들의 발목을 잡아당기는 역할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개막전도 이길 수 있고 단순히 뭐 한 라운드에 1승만 하는 게 아니라 2승도 할 수 있고 3승도 할 수 있는 팀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번 시즌에 페퍼저축은행이 이 여자부 순위표를 굉장히 흔들 수 있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해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발목이 아니라 여차하면 경기 내주니까요. 그렇죠. 예,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전반적으로 모든 팀이 다. 이게 높이가 페퍼저축은행이 압도적으로 좋아지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팀들은 이 높이에 굉장히 고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내용 면에서 저는 굉장히 알차졌다. 그래서 일부 배구 팬들은 그런 얘기 하셨어요. 페퍼 경기는 그냥 안 본다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저는 이제 충분히 페퍼 경기도 볼만하다. 이제는 광주가 야구, 축구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자 배구도 잘하는 지역이 될 수 있다. 가능성을 봤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광주 사실 이정효 감독이 뭐 기아 야구도 하는 것도 봤다 그랬고 또 비시즌에 여자 배구 경기도 뭐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광주 분들이 이제 기아 우승했으니까 이제 광주 축구 끝나니까 우리는 이제 뭐 겨울에 뭐 하냐? 배구 보셔야죠. 야, 그러고 보니까 광주 팀들이 다 재밌네. 예, 광주 축구도 재밌죠. 색깔이 확실하죠. 페퍼도 이제 재밌어졌죠. 색깔이 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시즌 초반이지만 또 하나 이변의 팀, 아까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도로공사입니다. 도로공사는 이거 근데 이게 물론 극 초반이지만 좀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일단 도로공사가 강소희를 데려가면서 기대했던 건 하나입니다. 공격. 더군다나 최고 연봉 이게 상징적이거든요. 김연경과 함께 강소희가 최고 연봉자가 됐다. 연봉이 무려 5억이고요. 옵션이 3억입니다. 배구에서 옵션은 거의 그냥 준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웬만해서는 이 3억도 다 받는다. 이 연봉 8억이 저희 같은 직장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럼요. 그런 연봉인데 이만큼 많은 돈을 줬다는 건 구단이 기대하는 게 있다. 그러니까 도로공사가 우승까지 했다가 지난 시즌 최근에 몰락했던 건 박정아 선수의 이적 공백을 메우지 못한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 빈자리에 강소희 선수를 영입했는데 강소희 선수가 최근에 그러니까 3경기를 치렀는데 기대에 못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득점만 못 미치는 게 아니라 성공률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첫 시즌이고 아직 적응이 덜 된 걸까요? 우리 소희가 또 특유의 그 멘탈이 무너졌을 때 나오는 네트치기가 나오고 있군요 지금. 그러면은 이 강소희 선수를 뭐랄까요 보조해줘야 되는 역할의 선수가 필요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강소희 선수는
혼자 하기보다는 그렇죠. 이 짐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과거 GS 칼텍스의 이소영, 강소희 같이 원투펀치가 있는 데서 조금 더 빛을 발하는 선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어깨가 무거워지면 에이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그러니까 하죠. 원톱 스트라이커라기보다는 아직은 조금은 그런 역할을 짊어지는 게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이 초반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지금, 보니까 네. GS 칼텍스에서의 활약이 아직 도로공사에서는 못 나오고 있죠. 자, 지금 구독자 RLAUDLGGG님께서 배구 관람할 때는 뭘 주로 봐야 돼요? 이거 저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배구 관람 일단 TV로 보는 것보단 경기장에 가서 보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배구장에 가면 가장 즐거운 게 뭐일 것 같으세요? 가장 즐거운 게 뭐? 배구장에서 가장 즐거운 거. 가장 즐거운 거? 집에서 멀어졌다는 거? 이거 방송 나가도 됩니까? 생방송인데. 네, 죄송합니다. 가족분들이 네. 보고 계실 텐데요. 아닙니다. 네. 저는 디그. 디그. 네, 긴장감 넘치는 저는 귀가 제일 즐겁습니다. 배구장 가면 그러니까 왜냐면 TV로 주기에는 사실 그 귀에 들어오는 이 공 스파이크 치는 소리, 그다음에 선수들 배구화가 코트에서 삑삑거리는 네. 소리, 그다음에 웜업 존에서 선수들이 응원하는 소리 이런 게 잘 안 들어가요. 근데 경기장에 가면 그런 것들을 다 내가 어디에 포인트를 주어가며 보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정말 재밌거든요. 배구는 그 경기하는 것 자체만으로 재밌지만 응원 뭐 치어리더 분들이 다 야구처럼 다 있기 때문에 응원하러 오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조금 더 좋은 좌석, 그러니까 경기장 옆에 보는 게 아니라 이 엔드라인 끝 뒤에서 보는 좌석, 거기서는 뭐 선수들 들어갈 때 하이파이브도 할 수 있고 조금 더 생동감 있는 모습도 볼 수 있고 하니까 뭐 뭘 주로 봐야 되는 질문을 하시지 말고 일단 배구장을 찾아주세요. 배구장을 찾아주셔서 제가 볼 때 최소 한 10경기 정도 보셔서 10개 최소 그게 많다 좀. 5경기 다섯 경기. 5경기를 오케이. 해서 네. 이 5경기를 요즘 그 POV라 그러죠. 포인트 오브 뷰. 네. 다른 관점으로 내가 이번에는 경기를 주로 보고 이번에는 주로 웜업존에서 선수는 뭐 하는지 보고 이번에는 뭐 경기장 주변에 맛있는 것도 좀 먹어보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한번 배구를 즐기지만 배구와 연계된 다른 것들도 함께 보시라. 그런 걸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야, 질문이 꽤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혜리님께서 배구장에서 뭐 먹어도 되나요? 이 질문이 돼요. 몇 개가 나왔어요. 돼요. 됩니다. 대표적으로 장춘체육관에는요. 예. 김지한 선수가 있잖아요. 그 장춘체육관 안에 커피숍이 있는데 예. 거기서 김지한 세트 뭐 이런 것도 판매를 해요. 그리고 안에 편의점도 있고. 자, 그리고 맥주는 마실 수 있나요, 그럼? 몰래 텀블러 여기다 이런 데다가 네, 텀블러. 텀블러에다가 텀블러. 뭐 소주도 가능하고 그렇게 치면 위스키, 소주, 막걸리 뭐 주종별로 다 제가 텀블러나 뭐 이런 걸 비공식 추천은 드리겠지만 네. 너무 흥에 겨우신 분들이 가끔 보이거든요. 얼굴이 불쾌해지시는 분들 있어요, 진짜? 가끔 보여요. 진짜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장충체육관에 그 나이 연로하신 분들이 오셔서 불쾌해져서 나가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건 옛날 일이고 요즘에는 이제 가족들도 많이 찾으시고 연령대가 좀 어린 배구 팬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적당히 드시고 너무 티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주류를 드시려면 안주를 또 찾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은 너무 이렇게 막 잔치상 같은 것만 아니면 적당히 드시는 그러니까 건 가능할 것 같다. 뭐 치킨 그렇죠. 아니 컵라면 되나요? 실내이기 때문에 네. 컵라면 정도까지는 외부 편의점이나 외부에서 드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네. 그때 드시고 이제 들어오셔라. 알겠습니다. 배구랑 린여님께서 맥주 먹다 걸리면 기자님 이름 말해도 되나요? 됩니다. 예, 됩니다. 오해원입니다. 배구 기자 간사. 배구 기자 간사. 예. 네. 뭐 당당히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거기 뭐 이게 중계도 사실은 막 이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보이는 데다 카메라 앞에 대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네. 조용히 그냥 텀블러에 이렇게 담아 오셔서 네. 이렇게 드시라. 다 이제 크크크 난리 나요. 그러니까 잔치상 안 되면 잡채 안 되나요?
잡채 안 되나요? 잡채요? 네. 도시락을 싸와서 드세요. 네. 드시면 되죠.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네. 그것도 내가 배구를 즐기는 맛인데. 그렇죠. 저 주라기님이 네. 지금 댓글에 배구장에도 마스코트가 있냐? 마스코트가 있죠. 당연히 다 있죠. 오. 그러니까 야구, 축구, 농구, 배구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마스코트 누굽니까? 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누구를 좋아하냐보다는 트라우마가 하나 있는 게 가족들과 함께 뭐 어디 배구장을 갔는데 그 굉장히 저도 이제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 막 춤도 추고 제주도 넘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근데 저희 좌석이 이 중앙 쪽이 아니라 이렇게 끝에 쪽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관중석 끝이 보이는 이게 그 뭐랄까 마스코트들이 공연하고 나가서 쉬는 데가 좀 저희 쪽에서 보인 거죠. 근데 그분이 이걸 벗은 거예요. 실체가 드러났구나. 벗었죠. 네. 땀에 막 이렇게 찔찔해서 그래서 머리 막 이러는 게 보인 저희 애들이 본 거죠. 그러더니 아빠 사람이야. 오. 동심이 깨졌구나. 사람이야라고 네.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끝쪽 자리보다는 중앙 쪽 되도록이면 이제 중앙 쪽 자리로 갑니다. 네. 그 마스코트 하시는 분들이 프로 의식이 좀 부족했네요. 안 보이는 나가서 곳에서 저기 먹었어야 나가셔서 되는데. 하셨어요. 네. 이거. 그러니까 미처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사각지대였는데 저희가 하필이면 그 사각지대 앞으로 앉아가지고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올려주셨는데 그 배구장은 티켓팅이 쉽나요? 야구는 너무 어렵던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쉽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요? 야구에 비하면 그러니까 이 경기장마다 다릅니다. 야구보다는 쉽지 않을까. 야구보다 쉽지 비교적. 않을까? 근데 요즘에는 배구장도 특히 여성 관중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가지고 맞습니다. 한국생명 이런 데는 그러니까. 거의 뭐 김연경 선수 나오는 경기는 티켓팅이 너무 힘들다 그러던데요? 이게 배구가 올스타전을 최근 2년 동안 삼산체육관에서 했는데요. 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음. V리그 경기장 중에 제일 크고 네. 일단 경기장 옆에 버스 정류장 서울에서 올 수 있는 인천임에도 불구하고 버스 정류장이 있고 지하철이 연결돼 있고 그리고 슈퍼스타 김연경이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관중 동원이 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삼산체육관이 가장 티켓팅이 어려운 경기장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장충체육관. 그리고 장충체육관.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야구 티켓팅에 적응되신 분들은 배구 티켓팅은 무난하게 성공하실 수 있다. 수월하다. 상대적 비교적. 수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꼭 티켓팅 성공하셔서 가서 맥주 까서 5회원 하면서 이제 한 잔씩 드시면 되겠습니다. 예. 건배는 안 됩니다. 여러분 5회원 기자라고 안 하고 5회원이라고만 하면 상관없어요. 왜냐면 요즘에 5회원 동명이 그렇죠. 유명해요. 워낙 많아요. 저분 뭐 거기 그 팬인가 보다. 5회원씩 팬인가 보다라고 하지. 근데 그렇죠. 기자를 붙이면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또 질문이 나왔는데 원정팀, 홈팀 자리는 어떻게 나눠지나요? 어떤 경기장이든지 거의 대부분의 좌석은 홈팀입니다. 근데 이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경기 시작 전에 홈팀과 원정팀이 앉는 벤치가 있습니다. 첫 네. 세트 시작하는 기준으로 그때 원정팀 벤치에 가까운 쪽 좌석이 원정 응원단입니다. 보통 배구를 이제 실내 종목이기 때문에 스피커를 막 크게는 못 쓰지만 응원을 서로 하는데 원정 응원단들은 소수 정예 똘똘이 뭉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될 쪽이 어느 쪽인지를 확실하게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된다. 웬만해서는 제가 그런 경우도 봤어요. 홈팀 사이에서 원정팀을 응원하시는데 실수로 거기 앉으셨구나. 근데 이게 눈에 띄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삼산체육관이에요. 삼산체육관입니다. 모두가 핑크색 유니폼이나 응원 도구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색을 갖고 이렇게 응원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 보이는 거죠. 네. 근데 그분이 자기도 모르게 이 도구를 내려놓고 흥국을 이렇게 응원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그분은 이렇게 뭔가 깊게 응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약간 가볍게 이제 오시는 분인 것 같은데 그럴 정도로 홈팬들의 응원이 굉장히 크고 이게 아마 뭐 야구나 축구 같이 실외 종목을 응원해 보신 분들은 이 실내 경기, 실내 종목의 응원은 또
어떻게 다른지를 또 경험해 그렇죠. 보시는 것도 좀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날이 추워지면은 밖에서 경기 보는 거는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 딱 마지막 질문. 네. 저도 배구를 중계로만 거의 보는 타입이라 야 이거 거의 뭐 오늘 제가 코보 대표로 나오거든요. 아유 네. 배구 기자 간사니까. 그러니까요. 네, 홍보 대사라고 봐야죠. 그 처음으로 내가 이제 현장을 가겠다 할 때 네네. 뭐 남자부 한 곳, 여자부 한 곳 처음이라면 입문자라면 여기 경기장을 제일 먼저 가보십시오라고 추천할 만한 거. 저는 일단 어디라도 천안부터 가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아, 천안. 천안. 오. 천안이 요즘은 선캐. 요즘은 현대캐피탈 남자부 네. 현대캐피탈의 홈 경기장입니다. 배구 특별시를 자처하고 있는 연고지예요. 그게 천안이 최근에 좀 성적이 안 좋았는데 배구 문화를 약간 선도했던 지역이 천안입니다. 뭐 안 좋은 의미로 과거에 삼성이랑 안 좋을 때는 상대 팀의 전원들 전원 스피커까지 내렸던 그런 진짜로? 선도적인 지역이 천안이었어요. 훌리건이 있군요, 거기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랬던 지역이 천안이기 때문에 저는 뭔가 그런 팬 이슈들 응원 뭐 천안에 가면 그렇게 오징어 냄새가 많이 납니다. 오징어도 맛있고 네. 그다음에 뭐 다양하게 좀 즐길 수 있는 것도 많고 천안이 너무 멀다 싶으신 분들은 뭐 서울 장충체육관이나 인천 삼산체육관 이렇게 좀 팬분들이 많이 오는 경기장을 가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집에서 가까운 데 가는 게 제일 좋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2회 2승님께서 배구는 야구만큼 지역 연고 기반 응원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선수 따라 팀 응원이 좀 많은 듯해요랑 그 뉴스토리님이었나요? 그 이제 김연경 선수 과연 올해는 우승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를 엮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사실상 아까 삼산체육관이 예매가 가장 어렵고 그죠. 김연경 선수가 출전하는 경기는 진짜 티켓 구하기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만큼 사실상 이번 시즌 김연경 선수의 라스트 댄스가 될 가능성이 라스트 매우 댄스를 지금 3년째 하고 있죠. 네, 그렇죠. 네. 3년째 하고 진짜 있어요. 라스트 댄스. 그렇죠. 네, 진짜 라스트 댄스. 흥국생명이 김연경 선수가 둘 다 정말 우승해야 된다, 하겠다라는 의지로 지금 똘똘 뭉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팬들도 사실 더 많이 가셔서 응원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김연경 선수 이번 시즌도 당연히 우승 도전하는 거고 걱정되는 건 지난 시즌도 흥국생명이 고비에서 경기 수가 좀 한 달에 8경기인가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체력적인 좀 이슈가 좀 있어서 경기력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이번 시즌 그 정도만 아니면 사실 충분히 강이다. 저는 이번 시즌 여자부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 흥국생명에 조금 더해주면 정관장 요 정도까지 한 3강 정도 보는데 당연히 이제 흥국생명은 충분히 우승 도전하는 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배구하는 분들은 그렇게 3강 정하면 너무 뻔한 소리예요. 근데 이제 정관장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이 강을 상대로 비벼줄 것이냐 아니면 잡아줄 것이냐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정관장이 변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관장이 현대건설이 강했는데 흥국이 약했다. 이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흥국이 올라갈 수 있는 변수가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재미있게 볼 만한 부분인 개인적으로 정관장 좋아합니다. 정관장 응원할 만합니다. 메가. 우리 메가. 네. 예. 지난 시즌에 인도네시아의 한국 배구 열풍을 그렇죠. 일으킨 주인공이고 또 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저 2의 2승이 2의 2승 네. 저 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배구가 사실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경상도 지역에는 김천을 사실 경상도라고 하기엔 김천은 굉장히 북부에 있기 때문에 이 뭐 남부 지역 없고 그다음에 페퍼저축은행이 생기기 전에는 또 대전 이남이 지역에, 없었군요. 없었고 그러니까 대전이 마지노선이었습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팀들이라도 지방에 계신 분들이 좀 이렇게 뭐 여행 삼아 뭐 주말에 오셔서 뭐 배구도 보고 뭐 주변 여행도 좀 해주시고 이러면서 응원을 해주시면 지금 뭐 남자부 8구단, 여자부 8구단에 대한 이야기들을 코보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세일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8구단은 좀 이렇게 좀 더 지역으로 퍼질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이번 해에
V리그 올스타전이 처음으로 강원도를 찾아갑니다. 강원도를 찾아가나요? 강원도 그러니까 도시까지 얘기하려고 네. 춘천. 춘천을. 그러니까 강원도는 배구가 여태까지 프로 배구 경기가 열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배구 팬을 찾아가는 V리그가 되겠다라고 해서 춘천을 처음으로 이제 가려고 협상을 하고 있어요. 거의 제가 알기로는 거의 뭐 도장만 안 찍었지 거의 이제 춘천에서 하는 거다. 그러면 배구 팬분들이 춘천에서 열리는 올스타전을 보러 춘천 가서 여행까지 하실 수 있는 그런 뭐 1박 2일이라든지 저는 이런 것들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와주시면 아마 지자체들이 그러니까 이번에 통영에서 컵대회가 열린 것도 지자체에서 원했어요. 먼저 원했습니다. 코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남자 오해원. 그러니까요. 이 정도로 몸을 불살라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올스타전은 진짜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진짜. 선수들이 몸을 던져서 경기 외적으로도 몸을 던져서 즐겁게. RL AU DL 천안 조초 두정동 저 두정동 크가 다른 의미인 것 같은데. 네. 저도 천안 많이 가봤거든요. 네. 두정동은 배구장에서 멀어요. 뭐 맛있는 게 많은 건가? 뭔데? 네. 두정동 맛집이 많고요. 번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번화가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저희 배구 오늘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배구 이야기 다음에 K리그 이야기 하거든요. 네. 오늘 우승팀도 결정됐고. 근데 키워드 하나 했어요, 세 개 중에. 근데 지금 벌써 40분이 지났어요. 네. 그럼 다음 키워드 빨리 아니, 넘어가죠. 예. 자, 자, 일단- 일단 제가 압축해서 하면 되니까. 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외국인 선수와 감독 이야기. 네네네. 네. 배구는 진짜 외국인 감독 많더라고요. 이게 트렌드가 됐어요. 그게 어쩔 수 없이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OK저축은행이 창단하면서 김세진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성적이 좋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뭐 석진욱, 젊은 최태웅, 감독. 고희진, 장병철, 권영민 이런 젊은 감독들이 거의 뭐 코치 경험 조금 아니면 없다시피 하고 바로 감독으로 올라오는 게 유행이 됐습니다. 그게 한 10년 됐어요. 그러면서 그 유행이 또 졌어요. 지금 보면 최태웅, 석진욱 이런 분들이 이제 뭐 해설을 하신다거나 이렇게 좀 많이 물러나 있습니다. 장병철 감독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 얼리로 이분들을 끌어다 썼기 때문에 세대 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국내 지도자 세대 교체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구멍이 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내 지도자들이 올라올 수 있는 시간을 벌어야 되다 보니까 외국인 감독을 쓰는 거죠. 더군다나 거기에 대한항공이 외국인 감독, 산텔리 감독으로 통합 우승 시작해서 지금의 토미 감독으로 3번. 총 아니구나. 5번 했네. 5번 지금 도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외국인 감독이 되네. 성능 확실하구만. 확실하구만. 된 거죠. 그러면서 남자부에는 지금 7개 팀 감독 중에 5개 팀이. 5명이 외국인 감독입니다. 오. 지금 김상우 감독이랑 권영민 감독이 자존심은 우리가 좀 지켜야 되지 않겠냐. 굉장히 절치부심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선수들 보는 재미도 있잖아요. 그렇죠. 외국인 선수들이 언제적 레오냐라고 하지만 그 레오가 아직 현대캐피탈에서 이번 시즌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OK저축은행에서 뛰다가 팀 컬러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현대캐피탈로 갔고 그러면서 이제 그 자리에 뭐 루코니 이탈리아 출신 루코니가 갔고 뭐 이러는데 저는 사실 아시아 쿼터가 생기면서 이번 시즌 굉장히 또 전력이 각 팀들이 업그레이드 됐다. 우리가 지난 시즌에 호정 선배 얘기해 주셨지만 메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는데 그 이제 아시아 선수들이 아시아 쿼터라는 새로운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왔는데 이번 시즌은 이제 그 아시아 쿼터를 아시아 전역으로 늘려버렸어요. 네. 그러면서 남자부 여자부에 중국 선수가 4명이나 왔습니다. 중국 선수가 우리나라에 알고 있기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장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장 많은 게 중국인들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중국 선수들이 잘하면 이분들이 또 배구장에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페퍼저축은행에 제가 아까 아시아 쿼터 1순위로 뽑았던 장위 선수 있다고 그랬죠. 남자부에는 현대캐피탈의 등심펑. 이름이 잘 발음 잘해주세요. 등심펑. 깜짝이야. 등신펑이 아니고 등심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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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현대캐피탈이 이 선수를 등록할 때 성을 빼고 심펑으로 했습니다. 이게 잘하면 신인데 못하면
귀신 그렇게 되니까 이게 발음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네. 이 선수가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오. 일단 이게 돼. 네. 바로 비주얼이 괜찮은데 배구 실력도 좋습니다. 오 진짜요? 그래서 현대캐피탈이 컵 대회에서 대한항공을 꺾고 우승했는데 이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야.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는 게 그동안에 배구 특별시 천안의 배구 팬들이 집을 나갔었어요. 성적이 최근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만큼 관중 동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현대캐피탈이 컵 대회를 우승했고 시즌 초반에 성적이 좋습니다. 그럼 집 나간 팬들이 가을 전어 구울 때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오듯이 집 나갔던 배구 팬들이 천안으로 속속 모일 것이다. 어허. 그럼 다시 그들의 힘을 보여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선수들 보는 재미, 배구 보는 재미, 또 천안의 먹거리 뭐 맛보는 재미 이런 것도 훈훈하게 결합해서- 생겼네요. 심펑 선수. 아 그래요? 아니 성을 붙여주세요. 등심펑. 아니 덩심펑이라고 돼 있는데 덩심펑이래. 덩심펑이래 덩. 네. 등심펑. 네. 뭐 덩샤오핑, 등소평 뭐 이런 거예요? 네. 등심펑. 그러니까 이게 네. 제가 알기로는 이 성의 이슈가 좀 있어. 이건 뭐 약간 오피셜은 아니지만 네. 그냥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로 어. 이 성에 대한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성은 좀 빼주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심펑. 네, 뭐 심펑. 축구도 있어요. 축구도 그 지금 대전에 뛰고 있는 브라질 미드필더 밥신. 네. 밥신. 예. 이름 좀 이상하지 않나? 네. 나이스 갓 이러면서 네. 그래가지고 이 선수가 대구에서 뛸 때는 또 다른 이름으로 뛰었었거든요. 근데 본인이 밥신을 선호한다고 해서 지금 대전으로 팀을 옮기면서는 밥신이라고 해서 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 선수들도 주목해서 보시면 그래도 외국인 감독들의 활약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이번 시즌부터 프로배구 V리그 변경된 규칙과 새롭게 도입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짚어주시죠. 네, 저는 뭐 아까 앞서 말씀드렸죠. 그린 카드랑 중간 죄송합니다. 중간 랠리 중간에 비디오 판독. 저는 이 두 개 중에 랠리 중간에 비디오 판독이 좀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뭐 그린 카드도 마찬가지로 이제 축구와 마찬가지로 축구는 전후반 90분 중에 실제 경기 시간이 얼마 되냐 기록으로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배구도 좀 늘어진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린 카드도 그렇고 이제 랠리 중간 비디오 판독도 있는데 이 랠리 중간 비디오 판독이 그 동안에는 정말 볼 수 없던 그 동안에는 이상한데 부분이 있어도 일단 경기가 진행되면 그냥 봤어요. 그 랠리가 얼마나 진행되더라도 그냥 봤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끊는 거예요. 바로 불고 저거 잡아줘. 그러니까 불필요한 시간을 완전히 줄일 수 있는. 네. 그랬는데 아무 문제 없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나의 실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는 횟수 제한이 있나요? 있죠. 아. 이제 세트당 이제 2번인데 중간에 그냥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경기 흐름이.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경기 흐름을 끊을 수 있는 게 타임 불러서 그냥 잠깐 쉬어가는. 가끔 타임 불러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감독들도 있어요. 그럼 선수들이 화이팅 한번 외치고 들어가서 경기 바꿔보자 하는 게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벤치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그래서 감독들이 그 포인트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저는 사실 그 동안에 우리 국내 감독들이 이 비디오 판독을 그러니까 잡아달라고 요청하는 부분이 사실은 조금 약했다라고 봅니다. 그거에 비해서 외국인 감독들은 정확해요. 적극적으로 네. 개입합니다. 그 비디오 판독 보는데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거 아니고 다른 거 틀어주세요라고 굉장히 어필도 심하게 하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경기 중에 그냥 바로바로 끊어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안 좋은 부분이긴 한데 배구도 판정 논란 많았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예. 감독들이 뭐라 그럴까요? 경기 진행에 방해까지는 아니고 왜냐면 나는 불만이 있으니까 항의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저는 많아요. 그 제도에 하나의 양념을 더하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랠리 도중에 중단하고 비디오 판독하자 했는데 아무 문제 없었으면은 점수를 그냥 올려버리는 상대팀 점수를 올려버리는 실제로 레슬링이 그러거든요. 네. 네. 그런 식으로 하면 더 재밌지 않을까. 레슬링 챌린지 도전에서 받아들여지면은 나 이거 억울해서 안 되겠어. 좀 더 신중해라. 네. 안 받아들여지면 페널티가 있어요. 레슬링 같은 경우에 제가 건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건의하면 뭐 이루어지기도 해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제가 뭐라고? 야, G90님이 지금 나 채팅창 네. 너무 웃겨가지고 저거. 그러니까요. 네. 뭐예요? 오피셜 변경된 규칙 올해부터 배구장에서 맥주 마실 경우 건배할 때 큰 소리로 문화일보 오해원을 외친다. 네. 제가 그러면 안주를 하나 들고 가겠습니다. 뭐라도 하나 들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잘 안 들려요. 네. 기자들 앉아 있는 자리까지는 잘 안 들립니다.
자, 이렇게 오회원 기자와 함께 배구를 볼 때 주목해서 보면 좋을 점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배구 이제 실제 시즌 경기 결과 그리고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선수들 포인트들 그리고 앞으로의 향후 뭐 경기 분석까지 오회원 기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책을 보여드렸던 김효경 기자와 함께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점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스포츠는 진짜 보다 보면 무조건 재밌습니다. 예, 배구 팬들이 또 새롭게 생겨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 플러스 인터넷 없이